간단하게 자기소개해 볼 텐데요. 곡 제목과 이름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상한 연못을 작곡한 구산초등학교 4학년 기현경입니다. 저는 신비의 바다를 작곡한 구산초등학교 4학년 정다현입니다. 저는 무지개 멜로디를 작곡한 구산초등학교 4학년 강성준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애들 저 처음 봤습니다. 오늘. 원래 평소에 이렇게 해오고 오진 않는데 잔뜩 힘을 냈어요. 네, 먼저 이상한 연못을 작곡한 부산초등학교 4학년 기현경 꼬마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경이는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저는 만화 속에 나오는 꿈처럼 이런 신비로운 꿈을 꾸고 싶어서 이 곡을 작곡해서 들으면 제가 이 꿈을 꿀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영경이는 그 신비한 악몽을 꿔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곡을 썼다고 하는데 재밌네요. 그러면 영경이의 이 곡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죠? 주인공인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길이 엇갈려서 이상한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상한 곳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 제가 빠지는데 그러다 눈을 떠보니 제 침대인 꿈속 내용입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영경이는 꼬마 작곡가를 하면서 힘든 점이나 즐거웠던 점이 있나요? 힘든 점은 곡이 생각이 안 나고 완성이 잘 안 될 때이고 즐거웠던 점은 10회차 때 제 곡을 들어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경이의 이상한 연못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비한 바다를 작곡한 구산초등학교 4학년 정다현 꼬마 작곡가입니다. 다현이의 곡 줄거리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주인공이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들떠서 미리 바다의 모습과 풍경을 생각해 보다가 바다는 참으로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현이는 바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간 것을 상상하는 한 아이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현이는 이 곡에서 특별히 잘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바이올린 부분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린 부분에서는 신비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다현이는 꼬마 작곡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즐거웠던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즐거웠던 점은 꼬마 작곡가에서 오픈 클래스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가 수업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곡을 수정할 때 뭘 더 추가하고 뭘 더 빼야 할지 기억이 잘 안 났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현이 부모님도 아마 참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다현이의 곡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지개 멜로디를 작곡한 부산초등학교 4학년 강성준 꼬마 작곡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준이의 곡은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세요. 주인공이 책 속으로 들려가 평범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성준이는 자신의 곡에서 관객들이 잘 들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열심히 작곡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성준이는 꼬마 작곡가를 하며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힘들었던 점은 처음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별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 힘들었지만 좋은 점은 친구들이나 누나들이 워낙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좋았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성준이의 곡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꼬마 작곡가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상한 연못, 신비한 바다, 무지개 멜로디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다음 꼬마 작곡가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작곡한 구지초등학교 4학년 김란희입니다. 저는 미라 영화를 보고를 작곡한 김해우암초등학교 4학년 김보미입니다. 저는 술래잡기를 작곡한 오암초등학교 4학년 김서현입니다. 네, 먼저 구지초등학교 4학년 김란희 작곡가의 비 오는 날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라니의 곡 비 오는 날은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나요? 저는 정지원 선생님이 예시로 비 오는 날로 제목을 보여줬는데 그 제목이 좋아서 비 오는 날로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곡에 영감을 줬다니 영광입니다. 그럼 라니가 이 곡에 대한 줄거리를 관객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비가 와 아침밥을 먹고 밖에 나가 물을 들여 물을 받고 연못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라니가 상상하는 연못으로 향하는 모습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라니는 꼬마 작곡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이 있었다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힘들었던 점은 음정을 찾을 때 힘들었지만 결국 찾게 되었고 즐거웠던 점은 멜로디를 만들고 들었을 때 즐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니의 비 오는 날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미라 영화를 보고를 작곡한 우암초등학교 4학년 김보미 작곡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미의 곡 미라 영화를 보고에 대한 줄거리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저번에 친구들과 영화를 봤습니다. 신났습니다.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난 줄거리입니다. 네, 미라가 무섭진 않았어요? 영화 보는데? 무서웠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무서운 음악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했을지 좀 궁금한데 보미는 어떻게 악기를 사용했나요? 일단 바이올린과 플룻으로 미이라가 등장하는 것을 빠르게 반복하여 표현하였고 젬베로 영화 시작을 짧고 길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미는 꼬마 작곡가를 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좋았던 점은 간식이 맛있었고 힘들었던 점은 타임라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미의 미라 영화를 보고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암초등학교 4학년 김서연 작곡가의 술래잡기를 감상하실 텐데요. 서연이의 곡 술래잡기는 어떻게 작곡을 하게 됐나요? 다른 멜로디가 생각나서 술래잡기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었고 곡의 아이디어는 톰과 제리 쫓고 쫓기는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 곡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친구들이 술래잡기를 하는 줄거리입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어요. 서연이는 꼬마 작곡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음이 잘 생각이 안 나서 힘들었고 악기와 멜로디를 제가 직접 생각하고 곡을 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서연이의 곡도 들어볼게요. 꼬마 작곡가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김란희 꼬마 작곡가의 비 오는 날부터 차례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꼬마 작가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무대입니다. 김민준, 양유경, 정한슬 작곡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볼 텐데요. 곡 제목과 이름을 알려주세요. 저는 수련회를 작곡한 우암초등학교 5학년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아지의 어느 특별한 날을 작곡한 구지초 5학년 양유경입니다. 저는 흰구름을 작곡한 대청초등학교 6학년 정한슬입니다. 네, 먼저 수련회라는 곡을 작곡한 우암초등학교 5학년 김민준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작곡한 수련회는 어떤 내용인가요? 버스를 타고 수련회에 가서 도미노도 하고 컵도 만들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서 함께 1박을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재밌고 설레는 일이죠. 재밌었던 추억이 많았던 것 같은데 민준이는 특히 수련회를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해봤나요?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호른과 바순으로 크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혹시 뭐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지초등학교 5학년 양유경 작곡가의 강아지의 특별한 어느 날입니다. 유경이는 이 곡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나요? 마이펫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 중에서도 다리 다친 할아버지 강아지의 클럽 같은 집이 떠올라 곡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경이의 이 곡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강아지 모임에서 주인들이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 강아지들은 최고급 호텔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들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강아지들이 많은 일을 겪는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경이의 강아지의 특별한 어느 날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청초등학교 6학년 정한슬 작곡가의 흰 구름입니다. 한슬이는 이 곡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나요? 하늘에 비는 구름에서 얻었습니다. 네, 그럼 이 곡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죠? 하늘의 변화에 따라 노래의 음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한슬이는 자신이 직접 쓴 가사와 멜로디로 직접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꼬마 작곡가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연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꼬마 작가들 일어나 주시고요. 차렷, 인사.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볼 텐데요.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100점의 진리를 작곡한 3학년 김시울입니다. 저는 미코포가티를 작곡한 6학년 김은지입니다. 저는 파도를 작곡한 관동초등학교 6학년 김찬희입니다. 네, 먼저 우암초등학교 3학년 김시울 꼬마 작곡가의 100점의 진리를 들어볼 텐데요. 네, 시울이의 곡 100점의 진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현질을 하는 것입니다. 현질 말씀이신가요? 네, 네. 시울이는 실제로 100점 맞은 적이 있나요? 네, 그때마다 혹시 현질을 했나요? 아니요,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네, 잠깐 머뭇거렸고요. 그러면은 시울이는 그동안 꼬마 작곡가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즐거웠던 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토요일 아침에 할 게 없어서 재미없고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거렸는데 여기 오니까 즐겁고 재밌었어요. 힘든 점은 없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한 명 구제했습니다. 네, 시울이가 꼬마 작곡가 너무 좋아해서 저희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시울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암초등학교 6학년 김은지 작곡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의 곡 미코포가티는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나요? 발레 영화를 보았는데 미코포가티가 멋져서 미코포가티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곡의 이름을 그래서 미코포가티로 썼습니다. 그럼 은지는 평소 발레에 관심이 좀 있었나요? 조금이요. 조금이요? 은지는 그럼 자신의 곡에서 관객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미코포가티가 추는 부분을 좀 더 큰 소리로 표현하는데 그 부분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지가 표현한 발레리나 미코포가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도를 작곡한 관동초등학교 6학년 김찬희 꼬마 작곡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희의 곡 파도는 어떤 내용이죠? 주인공과 가족이 바다에 갔는데 파도가 주인공과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주인공은 바다 깊은 곳으로 빠집니다. 삶과 죽음을 반복하다 어떤 문을 선택해 들어가 보니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늦잠 잤다고 혼납니다. 네, 꿈의 이야기처럼 신비로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찬이는 자신의 곡에서 가장 잘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처음 드라이브 가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색다른 거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찬이의 파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곡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꼬마 작가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꼬마 작가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볼 텐데요.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비 오는 날의 화음을 작곡한 김해신명초등학교 6학년 김유나입니다. 저는 색깔들의 모험을 작곡한 실산초등학교 6학년 이한샘입니다. 저는 멜로디의 모험을 작곡한 복명초등학교 5학년 유태림입니다. 네, 먼저 신명초등학교 6학년 김유나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나의 곡 비 오는 날의 화음은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작곡할 때 저번에 비 오는 날에 걸어가고 있는데 뚫마당에서 아카펠라 공연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것으로 작곡을 하게 됐어요. 네, 이 곡은 유나의 감정이 잘 표현됐을 것 같은데요. 유나는 자신의 곡 중 어떤 부분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나요? 곡 중에 어두운 부분에서 밝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열심히 써서 그 부분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유나의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칠산초등학교 6학년 이한샘 작곡가의 색깔들의 모험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샘이의 곡은 어떤 줄거리인가요? 처음에는 색깔들이 나와서 색깔 하나하나의 개성을 악기로 표현하는데 나중에는 그 색깔들이 모여서 그림을 이루고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샘이는 자신의 곡에서 특별히 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중간 부분에 악기들이 빨리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림을 완성하고 꾸미는 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샘이가 표현한 색깔들이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됐을지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멜로디의 모험을 작곡한 복명초등학교 5학년 유태림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태림이의 곡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신나게 모험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럼 태림이는 이 곡을 표현하기 위해서 악기를 어떻게 사용했나요? 플룻으로 신나게 모험을 떠나는 것을 보통 빠르기로 톡톡 튀겨서 표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태림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볼 텐데 자신의 곡에서 관객들이 잘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특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작곡할 때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태림의 곡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럼 꼬마 작곡가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1부 마지막 순서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작가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먼저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곡 제목과 이름을 알려주세요. 저는 친구 가족과 재미있는 여행을 작곡한 4학년 모하메드 무성입니다. 저는 워터파크를 작곡한 관동초등학교 6학년 최지윤입니다. 저는 동물들의 행진을 작곡한 구산초등학교 4학년 배동희입니다. 네, 먼저 친구 가족과 재미있는 여행을 작곡한 장유 초등학교 4학년 무하메드 무성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무성이의 곡은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제가 쓰다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께서 다음 달에 친구와 같이 중국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갈 수도 있다는 건 이 곡을 통해서 부모님께 꼭 갈 것이다 라는 의지로 봐도 되나요? 아니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성이는 꼬마 작곡가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즐거웠던 점 있나요? 타임라인과 그래픽 로테이션을 한번 해볼 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많은 친구들과 같이 놀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같이 놀았던 게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성이의 친구들과 재밌는 여행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초등학교 6학년 최지은 작곡가의 워터파크라는 곡을 감상하실 텐데요. 네, 지윤이의 곡 워터파크는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죠? 요즘에 날이 더워서 워터파크에 가고 싶어서 곡을 작곡하게 되었고 저번에 가족과 함께 간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여기도 15주를 공들여서 부모님에게 워터파크 가고 싶다고 이렇게 곡으로 또 작곡을 해줬어요, 지윤이가. 네, 지윤이는 이 곡은 어떤 줄거리인지 얘기해주세요. 날도 덥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가족들과 워터파크 파도풀에 갔는데 파도가 너무 세서 우리 가족이 잠시 날아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날씨와 환경까지 구체적으로 지금과 너무 맞아떨어지는데 안 갈 수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듯합니다. 잠시 후에 지윤이의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동물들의 행진을 작곡한 구산초등학교 4학년 배동희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동희는 여러 동물들이 행진하는 것을 곡으로 나타냈다고 하는데 자신의 곡에서 특히 잘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제 곡을 사람들이 다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 곡을 다 잘 들어주시면 제가 힘들게 곡을 만든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잘 들어달라고 합니다. 동희는 그럼 작곡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먼저 좋았던 점은 나만의 곡을 만드는 것이 좋았고 힘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희의 곡도 기대가 되는데 이제 연주를 들어봐야겠죠? 꼬마 작곡가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자까지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볼 텐데요.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개구쟁이 톰의 소동을 작곡한 진영 금병초등학교 3학년 박진영입니다. 저는 신나는 워터파크를 작곡한 분성초등학교 3학년 일반 주송현입니다. 저는 제주도 여행을 작곡한 구봉초등학교 3학년 백지유입니다. 네, 먼저 개구쟁이 톰의 소동이라는 곡을 작곡한 금병초등학교 3학년 박진영 꼬마 작곡가의 곡입니다. 진영이의 개구쟁이 톰의 소동은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저는 꼬마 작곡가에서 톰과 제리 영화를 볼 때 저렇게 곡을 쓰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썼습니다. 네, 꼬마 작곡가 한동안 진영이가 가장 눈이 초롱초롱했던 시간이 톰과 제리 보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진영이의 곡 줄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관객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줄거리는 생지가 살금살금 걸어가서 고양이한테 프라이팬을 던졌는데 고양이가 놀래서 잠을 깬 후 생지를 잡으러 달려가다가 생지가 잡힐 것 같아 하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나타나서 생지와 고양이를 잡아먹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영이의 곡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워터파크라는 곡을 작곡한 분성초등학교 3학년 주송현 꼬마 작곡가의 곡입니다.
송현이의 곡 신나는 워터파크는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가족, 친척들과 함께 오션월드라는 워터파크를 갔다 왔습니다. 그걸로 아이디어를 내서 곡을 적었습니다. 네, 그럼 이 곡의 줄거리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토요일 오후 낮에 버스를 타고 오션월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타려고 했는데 키가 커서 못하고 수영복에 지퍼가 있어서 못 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네, 송현이가 키가 너무 커서 못하고 했다는데 작아서 못한 건가요? 커서 못했나요? 커서요? 네,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타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송현이는 꼬마 작곡가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즐거웠던 점이 있었나요? 작곡을 한다는 게 힘들었지만 제 곡을 듣는 게 즐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송현이가 열심히 작곡한 곡 나중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작곡한 구공초등학교 3학년 백지유 꼬마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유의 제주도 여행은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죠? 엄마 아빠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재미있어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주도 여행을 다녔던 기억으로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한데 지유는 어떻게 악기를 사용했나요? 호른으로는 비행기가 움직이는 소리로 표현을 하였고 바이올린은 신나는 소리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유의 제주도 여행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꼬마 작곡가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그럼 바로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다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프리티 마우스와 동물원을 작곡한 신명초등학교 3학년 이상호입니다. 저는 신나는 날을 작곡한 구산초등학교 4학년 김현정입니다. 저는 정글 탐험을 작곡한 이모초등학교 손영재입니다. 네. 먼저 신명초등학교 3학년 이상호 작곡가의 프리티 마우스와 동물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호의 프리티 마우스와 동물원이라는 곡은 동물원에 있는 쥐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상호는 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악기를 사용했나요? 클라리넷은 저를 표현했고 바이올린은 지를 표현했고 플룻은 엄마를 표현했습니다. 네. 그럼 상호가 좋아하는 쥐는 어떻게 바이올린으로 표현했을지 궁금하네요. 상호는 꼬마 작곡가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 있으면 힘들었던 점은 타임라인 했을 때입니다. 좋았던 점은 곡을 작곡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호의 프리티 마우스와 동물원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나는 날을 작곡한 부산초등학교 4학년 김현정 작곡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이의 곡 신나는 날은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했죠? 현정이는 이런 기분 좋은 마음을 어떻게 악기로 표현했나요?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현장학습 장소로 가기 전 신나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그 외의 악기들은 현장 체험학습이 다 끝난 뒤 즐겁게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네, 현정이의 마음이 잘 표현됐을 것 같은데 현정이는 꼬마 작곡가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 있나요? 힘들었던 점은 작곡과 타임라인 등을 하는 것이었고 즐거웠던 점은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정이의 곡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모초등학교 3학년 손영재 꼬마 작곡가의 정글 탐험입니다. 영재의 곡 정글 탐험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을 보고 저도 탐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재는 그럼 개인적으로 김병만 아저씨 좋아하는 거예요? 김병만 아저씨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저 영재가 정글 탐험 쓴다고 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글에서 막 뛰어나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네. 덕분에 아침에도 그거 정글 모집 보고 왔어요. 보고 왔어요? 네, 저희 수업도 정글이 되고 합니다. 네. 그럼 혹시 영재는 꼬마 작곡가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 있나요? 힘들었던 점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타임라인과 곡을 작곡하는 것이었고 재미있었던 것은 맛있는 간식을 먹고 형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만히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영재의 곡도 기대가 되네요. 그럼 꼬마 작곡가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2부 첫 번째 연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작가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작곡한 덕정초등학교 3학년 이아림입니다. 저는 즐거운 우주여행을 작곡한 우암초등학교 3학년 서보배입니다. 저는 바닷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작곡한 김해내동초등학교 3학년 황성경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가족이라는 곡을 작곡한 덕정초등학교 3학년 이아림 꼬마 작곡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림이는 이 곡을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나요? 곡의 제목을 정하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이 떠올라서 우리 가족이라는 곡을 정했습니다. 네, 아림이는 자신의 곡을 가족이라는 아이디어로 곡을 써봤는데요. 그럼 이 곡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쁜 우리 엄마, 멋진 우리 아빠, 귀염둥이 우리 동생,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화롭지만 밥 먹을 때가 되면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생이 밥투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우리 동생을 사랑합니다. 아빠가 출근하시고 마치고 우리 집에 돌아오실 때 표창장과 상품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같이 뜯어보았습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 우리는 밥을 먹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아림이네 집 분위기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너무 화목한 집안 같죠? 그럼 아림이는 가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악기를 사용했나요? 플룻은 엄마, 바순, 홀은 신발 드는 아빠, 클라리넷은 동생, 바이올린은 저로 표현했습니다. 네, 평소에 아림이가 항상 저희들한테 가족 얘기를 이렇게 항상 하곤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곡에서도 가족들을 주제로 곡을 썼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다음으로 우암초등학교 3학년 서보배 꼬마 작곡가의 즐거운 우주여행이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요. 보배의 이 곡은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해주세요. 저는 만화책에서 우주여행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여행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렸을 때는 우주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보배가 본 만화책이 뭐 은하철도 999 이런 건 아니겠죠? 저희 시대랑 전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배는 그러면은 이 곡에서 특히 잘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양치질하는 부분입니다. 바이올린 소리와 첼로 소리가 크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배가 상상한 우주를 표현한 즐거운 우주여행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닷속에서 일어난 일을 작곡한 내동초등학교 3학년 황성경 꼬마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성경이의 곡 바닷속에서 일어난 일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나요? 처음에 생각이 안 났는데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저랑 같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 이상한 것의 정체는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성경이는 꼬마 작곡가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고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작곡할 때 생각이 안 나서 힘들었어요.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영화 보면서 간식 먹을 게 좋았어요. 영화관에 갔어야 되는데 성경이는 알겠습니다. 성경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작곡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닷속에서 일어난 일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자, 그럼 꼬마 작곡가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아이들의 첫 번째 무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볼 텐데요. 곡 제목과 이름을 알려주세요. 저는 마음대로 하늘색 공을 모음을 작곡한 상계초등학교 4학년 유진입니다. 저는 가족이랑 있는 날을 작곡한 부산초등학교 4학년 권희정입니다. 네, 먼저 마음대로 하늘색 공의 모험이란 곡을 작곡한 3개 초등학교 4학년 이유진 작곡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곡은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해 주세요. 마음대로 하는 하늘색 공이 겪은 일을 모음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네, 그럼 유진이가 작곡한 부분 중 관객들이 잘 들어줬으면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전부 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좋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나 봐요. 그럼 유진이의 곡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초등학교 4학년 권희정 작곡가의 가족이랑 있는 날을 만나볼 텐데요. 희정이는 이 곡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나요? 부모님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이 곡의 줄거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가족과 있는 상황을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곡을 들어보면 희정이의 가족들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희정이는 꼬마 작곡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힘든 점은 작곡하는 게 힘들었고 즐거웠던 점은 작곡하기 전 재밌게 수업을 듣는 거나 간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네, 간식의 힘에 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저희 희정이 대결합니다. 자, 그럼 꼬마 작곡가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마지막 연주 무대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